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친일 인명사전을 펴내기도 했던 민족문제연구소가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든 건데요. 지난해 11월 26일 첫 시사회 후 민족문제연구소 신규 회원이 급증할 정도로 인기가 끌었지만 역사 왜곡이냐 진실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 백년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제대로 알게 됐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치우친 역사 왜곡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백년전쟁 제작자들을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는데 이 논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백년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용 연구실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년전쟁이 어떤 다큐멘터리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잘 알다시피 최근 한 10년 정도에 이른바 뉴라이트가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현대사를 식민지 근대화로 일제 식민지대 근대화 시기라고 미화하고 친일파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거, 그다음에 독재를 했던 역사에 대해서도 독재자를 찬양하는 그러한 동상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 교과서조차 정권의 입맛대로 마구 역사학자를 무시하고 굳히는 사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 역사 사실조차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100년의 역사를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하시면은 언제부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1900년대가 되겠죠. 아하. 예, 쉽게 말하면 지난 100년이 되니까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민지화 되던 시기부터 그 이후에 100년이겠죠. 짧게 말하면 일제 강점기와 분단과 독재 정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우선 그 일부로서 이승만 식민시 대편이 나왔고 번외편으로서 프레이저 보고서로 통해본 한국 경제 성장의 비밀 이것을 제작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점검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300만 정도까지 들었다고 해요. 예, 어떤 분들이 제작에 참여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을 했고요. 자체 역량으로. 예, 일부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주를 했습니다만 그건 다 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는 외부 전문 학자들이 해주셨습니다. 예, 다큐멘터리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에 기초한 작품이겠죠. 예,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다만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건 일종의 창작품이니까 예. 패러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기법에서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을 하거나 극장 상영을 한 작품은 아니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이거 사실 상영은 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이. 네. 예, 그래서 1회 정도 시사회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는 유튜브 형식으로 했겠죠. 네. 근데 아까 보면 300만 명 정도 예. 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예, 저희들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분들의 이제 메일이나 네. 연담을 봤더니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기에 뉴라이트가 식민지를 미화하고 네네. 백범선의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네네. 또 그다음에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에 건국절을 만들고 네. 이승만 4.19 때 쫓겨났던 대통령 이승만 동상이 남산에 다시 씌워지고 네네. 박정희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교육과부가 현대사 교과서까지 200군데를 뜯어 고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이런 현대사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인 나오면서 이승만 대통령 국부로 박정희 대통령을 근대화 혁명으로 만들자 이런 현대사에 대한 논쟁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현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 욕구가 이 지금 100년 전쟁의 인기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판단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 아니냐. 이 공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과에 치우친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아,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협박에 가까운 메일도 받았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로서는 이게 왜곡이란 말이 또 이상한 게 네. 한국의 교과서에 헌법에도 보면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은 엄밀히 하면 그 4.19 혁명에서 쫓겨난 분입니다. 헌정 파괴범으로서. 네.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뭐냐 이승만 대통령 국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상식적인가 우리가 역사학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한국 역사의 상식에 대해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인데 과연 우리가 과연 왜곡이지 의아스럽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들이 백년전쟁 제작사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거든요. 이 소식 들으셨죠? 네네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네. 이 백년전쟁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고소장을 접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로서는 내용은 모르고 보도를 보자면 뭐 이승만 대통령과 김노디의 불륜 관계를 다뤘다는데 그것도 조금 사실이 빗나간 거고요. 저희들 그 관점하고 네네.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사람 몰았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정도만 얘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내용을 몰라서 네. 도대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보도를 좀 보니까 뭐 논문 관련 그 학위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서로 엇갈린 주장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좀 다큐멘터리 똑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박사 과정 코스가 아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 해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박사의 논문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좀 다르게 우리가 한 거하고 다른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과 해석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야 되는데 예.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쉽게 확대 해석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가 답변하기가 난감한 게 많죠. 확대 해석.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에서는 기초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정리였다. 이렇게 물론 자신하시는 역사적 거죠? 인물이기 때문에 네. 다큐멘터리가 하나의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로서도 역사적 사실을 엄중하게 보고 네. 그러나 엄중한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 말이에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면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해당이 돼요. 그거 참 이상하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법의 판단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네네. 예. 그렇지만 먼저 전질하게 이승만은 사인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끊임없이 뭐냐면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고, 네. 또 한국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비판되고 또 때로는 또 옹호할 수도 있겠죠. 예. 네네. 예. 우리가 옹호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심판을 요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네. 비판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될 것이고, 네. 공인이고 공적 역사의 대상에서 이야기되는 것 자체를 어떤 사회적에 대한 판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다면 그때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르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만. 이 소송에 동참한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선배 세대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전에 이 소송을 하겠다고 소송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전에 그 광고 내용이 오히려 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광고 내용이었죠? 예. 이제 백년전쟁을 제작한 곳에 소송을 하겠다는 광고입니다. 네. 이 광고의 내용이 민사 소송으로 기둥뿌리를 뽑아내고 네. 형사 소송으로 사회를 정리시킵시다라는 게 소송 내용에 대한 모금의 취지예요. 네. 저는 그 광고는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어떤 소송에 관한 광고인데, 더욱이나 이러면서 뭐냐면 7대 일간지에 냈어요, 이 광고를. 네. 이 광고를 냈는데, 그 옆에 보면 광고 안에 보면 소송 비용과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7대 일간지에 정상적으로 가격을 제하면 1억 원 이상의 그 광고비가 나갑니다. 네. 소송 비용이 없는 분들이 이런 광고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놀랐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데 대한민국 국격은 헌법에 있는 좋은 가치를 수호할 때 국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4.19 정신,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그다음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것들은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일입니다. OECD 국가 맞게. 예, 그런데 이것이 왜 국격을 떨어뜨린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선배 세대 전체를 부정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네.
4.19 때 민주운동 하신 분들 다 우리 선배들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선배 세대를 부정한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만. 예, 근데 100년 전쟁을 반박하는 이제 생명의 길이라는 동영상도 만들어졌는데요. 역사문화 바로잡기 운동 본부가 주관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내용을 보면 100년 전쟁과 참 다릅니다. 이 100년 전쟁에서는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독립운동을 빙자해 횡령했다고 지적을 했지만 이승만 포럼은 독립 후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며 한인 기독학원과 대학 등을 건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또 100년 전쟁에서는 하와이 영자신문에 친일 내용을 기고했다고 했지만 아마 생명의 길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승만의 기고문을 엉터리로 번역하고 왜곡한 거다. 이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반된 어떤 사실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죠? 예, 물을 마시더라도 이 젖소가 맛있다고 독소가 맛있다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서 그 한인 기독 학원을 세웠다는 것이나 인하대학을 세울 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전 단계에서 있었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기자회견에서 뭐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100년 전쟁에 나왔던 그 방영 내용에 대한 사실적 자료들 네네. 예,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생명의 길 동영상을 만든 역사문화 바로잡기 운동 본부는 앞으로 건국의 예언자 이승만을 7부작으로 만들어 제작한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100년 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모금 운동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저는 사실 몰랐어요. 네네. 생명의 길 또 예언자 하길래 저는 그 종교 무슨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예, 근데 좀 이렇게 제목 자체가 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와 좀 다른 또 신격화하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그런 환영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해석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자체는 뭐 저희들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진실을 누가 더 진실을 많이 말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누가 또 올바르겠다고 받아들이냐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송을 제기하기에 모금도 부린다는데 7대 일간지에 나오는 그 광고비를 생각할 때 소송 비용을 이미 초과해버린 것 같아요. 그 광고 비용.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대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 가까운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국의 전체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데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호미만의 힘으로 100년 전에 만들어서 진실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이었습니다.